자, 시작합시다. 우리 문제집 조직론은 1페이지고요. 전체 그 페이지는 아마 46페이지라 되어 있죠. 그죠? 자, 갑시다. 1번. 파슨스 조직 유형.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적응 기능은 무슨 조직이죠? 경제 조직이 하죠. 기업이 합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면 경제조직, 민간기업이 1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목표 달성은 정치조직이고 정치행정기관. 2번이 맞네요. 그죠? 3번은 통합기능은 통합조직. 종교단체는 형상유지조직이고 경찰이나 법원 같은 것들이 통합기능을 수행합니다. 됐습니다. 해설에 맞게 다 연결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가시죠. 2번 별표해 주시고 2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죠. 2019년 조직론에서 나왔죠. 자, 민저버그 옳지 않은 것은 지원 스텝죠. 단기 사전임 체기중 운참. 참모죠. 참모. 여러분들에게 스텝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참모라 그랬죠.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거는 맞죠? 됐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거는 맞아요. 됐습니다. 2번 조직은 운영 핵심, 전략, 중간 라인, 기술, 지원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요. 3번 전략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층. 우리 전략 부문이라고 그랬죠? 전략 됐습니다. 운영 핵심은 조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밑줄. 맞습니다. 운영 핵심이죠. 전문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습니다. 1번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그 위에 부분이 틀렸죠. 그죠?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서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기본적인 과업 흐름에서 벗어나서, 기본적인 과업 흐름은 개선 기관에 관한 얘기니까 참모는 그걸 권고, 자문, 조언 도와주는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밖에서, 기본적인 과업 흐름의 밖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지원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됐죠? 지원 스텝. 2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3번 같이 나왔죠. 옳지 않은 건 전 기계관료제. 1번이 바로 틀렸죠? 암기법이 뭐라고요? 단, 기, 사, 전, 임. 체기중 운참.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구조는 최고 정점이니까 기계관료제가 아니라 무슨 구조? 단순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3번처럼 나왔는데 작년에는 2번처럼 나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좋고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4번 민저버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저버그는 좀 외워야 되겠죠. 그렇게 암기를 많이 해서 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핵심 구성, 조정, 상황 요인 등을 기준해서 개방체제, 성장 경로를 5가지. 맞죠? 기계관료제는 단순 안정환경, 작업과정 표준화. 맞죠? 전문관료제는 수평 수직 품권화, 환경변화에 느립니다. 환경변화에 동태적인 건 2개밖에 없죠. 단순 구조와 임시체제. 단순 구조와 임시체제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사업부제는 기능부서 간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하고 맞죠? 이거 다 맞아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복잡하면 해설을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거 시험 잘 나오죠. 자, 전문관료제는 뭐가 시험 잘 나와요? 환경 변화에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환경 변화에 느리다. 단순하고,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느리다. 환경 변화에 느리다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됐죠? 5번.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 상황 이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 조직의 효과성 결정, 전략 선택,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 구조가 중요하다. 아주 완벽한 질문이죠. 질문이 너무 좋아요. 3번 자원의존 이론, 능동적 존재로 봐요, 수동적 존재로 봐요? 능동적 존재로 본다 그랬죠? 능동적 존재.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됐습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유인 설계죠. 유인 설계, 유인 조화성. 그렇죠? 대리인과 주인의 유인을 조화시키려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문제 좋죠. 6번. 작년 서울 7급인데 한번 봐야 되겠죠. 뭐라 했어요? 서울 7급, 국회 8급은 꼭 보라 그랬죠? 됐습니다. 블라우와 스캇, 기능 중심으로. 2번, 블라우 스캇, 병원 학교는 봉사조직이다. 3번, 파슨스, 경찰, 통합기능, 통합조직. 에치온이 민간기업은 공리적 조직이다. 쉬우면서도 어렵죠? 답은 1번이죠. 블라우는 조직 활동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 수혜자를 기준으로 봤죠. 그래서 네 가지를 봤죠. 무슨 조직? 공익조직, 봉사조직, 호혜조직, 기업조직.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7번 같은 거는 안 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7번 과학적 관리법이 맨 처음이죠. 모든 행정학 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법 다음에는 인간관계론이잖아요. 그러면 기억, 체제이론하고 신제도주의 이론은 당연히 체제이론이 훨씬 빠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의 순서대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년 국가 7급인데 읽어봅시다. 경제 합리 인간보다는 자아실현인과 부합하다. 2번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번 대표적 이론 맥그리거 아제리스. 4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참여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답은 다 좋은 말이라서 고르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답은 2번이죠. 왜요? 상황이 노죠. 상황 이론은 그렇죠. 인간관계론은 또는 후기 인간관계론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상황에 따라서 인간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상황 이론이죠. 상황 이론은 후기 인간관계론이 아니죠. 오랜만에 혼돈 이론이 시험에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자생학습 능력, 자기조직화 전제. 2번 혼돈을 통제 회피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인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3번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 구법에 있어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파악한다. 4번 대상체제의 행정조직은 질서, 무질서, 구조와 비구조와 공존하는 복잡. 맞죠? 균형적, 통합적 연구라는 거죠. 맞네요. 답은 2번 딱 보면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10번은 넘어가시고 11번 문제 좋습니다. 옳은 것은이네요. 옳은 것은 체제 접근은 조직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이 필요한 자원 획득을 의미한다. 2번 목표 달성 접근은 조직 과정과 성과 관계가 분명할 때 유용하며 조직 내부에 대한 통제. 조직 내부가 아니죠. 목표 달성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3번 이해관계자 접근에서 조직의 효과성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고 조직 성과의 이해관계는 내부 집단은
당연히 내부 집단도 포함돼야 되겠죠. 내부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자,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만족 이해관계가 누굽니까? 학생이죠. 학생. 4번 경쟁 가치 접근은 조직 효과성을 세계의 경쟁 모델. 틀렸죠? 4개죠. 4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번 별표 치시고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고요. 12번은 됐습니다. 13번은 보면 되겠죠. 13번 별표 한번 쳐주시고, 거기 여러분 인사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6년부터 있습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2016년부터 인사 조직이라는 별도의 직류를 만들어서 한 1년에 한 10명씩 이렇게 뽑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사 조직에 관한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행정 이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인사 조직만 나오는데 아주 문제가 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요? 꼭 이게 시험을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놓을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가늠자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13번 보시죠. 기억은 뭡니까? 내부 과정이죠. 니은은 인간관계 모형이고요. 이것은 합리 목표죠. 리얼은 개방체제죠. 4개로 보고 있다. 4개로 보고 있다. 됐죠? 오란 것은이네요. 기억은 뭐죠? 내부 과정인데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수단으로 계획과 목표 설정한, 자, 이것은 디귿이죠. 합리 목표 모형이죠. 13번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2번 니은은 뭐죠? 인간관계죠. 인적 자원 개발 그 수단으로서는 응집성 사기 훈련. 2번이 맞네요. 3번 디귿은 합리 목표죠. 성장과 자원 획득, 준비성과 외부 평가는 리얼입니다. 개방체제의 특징이고요. 리얼은 4번 리얼은 개방체제잖아요. 그죠? 조직의 균형 확보 밑줄,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은 기억입니다. 무슨 모형? 내부 과정 모형이죠.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요걸 외워야 돼요. 다시 이제 그 표로 가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은 내부 과정이죠. 썼죠? 공간이 남아있으면 목표는 뭐라고요? 안정균형. 안정균형이고, 안정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추구합니다. 니은 가시죠? 인간관계는 사기와 응집성을 중시한단 말이죠.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사기 응집성을 중시합니다. 디귿 합리적 목표 모형은 생산 달성이에요.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을 강조하고, 리얼 개방체제는 외부니까 자원의 획득,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자원에 대한 준비성이나 외부 평가를 중시하는 모형으로 간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시죠. 이건 다 풀어봐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경쟁 가치 모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 2번 내부 외부 통제 유연. 이거 조직 문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조직 문화를 나누는 모형이기도 해요. 3번 합리 목표는 혁신 지향 문화하고는 상관없죠. 합리 목표는 합리 문화입니다. 합리 문화. 4번 경쟁 가치 모형에 따르면 경합적 가치는 성장 주기에 따라서 중요도가 변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고요. 12번에 4번과 연결해서 14번 문제로 가시죠. 옳지 않은 것은
경합 가치는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부과정, 합리목표. 맞죠? 2번. 경합 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이거는 이해관계자 모형이죠. 3번.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맞아요? 이거 바로 생애 주기에 따른 거죠. 4번. 조직의 성장, 발전. 됐죠? 밑에다가 생애 주기라고 써보세요. 12번 문제에서는 성장 주기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자, 다시 성장, 발전, 생애 주기, 무슨 주기? 성장 주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밑에 공간 있으면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그죠?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공식화 단계에서는 합리, 내부과정, 나중에 정교화 또는 성숙기 또는 세태기에 가면 다시 개방체제로 간다는 것이죠. 내외연통, 개인내합, 다시 뭐라고요? 내외연통, 개인내합, 창동식세. 이렇게 이제 암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학습 노트에 지금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내외, 연통,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창동, 집단 공동체, 형성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창동 식세,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부과정이나 합리적 목표, 그리고 다시 성숙기 또는 정교화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BSC는 진짜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죠? 15번부터 21번까지 BSC 문제죠.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보시죠. 15번 문제가 16번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16번. 바르게 연결된 거네요. 학습 및 성장, 직무 만족도. 여러분, 직무 만족하면 학습과 성장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내가 이 직무에 만족한다는 말은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2번. 민원인은 옆에 써보세요. 재고과학에서 민원인은 딱 보면 어디 포함됩니까? 민원인은 정부 입장에서는 고객이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내부 프로세스는 완전히 틀렸죠. 3번. 신규 고객도 고객 지표죠. 4번.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은, 자, 업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이죠. 네. 커뮤니케이션은 무슨 지표예요? 과정 지표죠. 프로세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위에 올라가서 15번. 옳은 것은 거시 장비 측면, 조직 문화 형성보다는 순위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인 것 아니죠?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이고. 2번. 의사소통 도구로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성과를 알려준다. 3번.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위력에 의해서 비재무지표보다는 재무지표를 중시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왜요? 균형이잖아요. 내부와 외부의 균형. 다 어느 하나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죠? 무조건 3번은 틀린 거고. 4번. 재무 관점은 무슨 지표예요? 선행 지표입니까? 후행 지표입니까?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외워야 됩니다. 무슨 도구? 의사소통의 도구. 다시 뭐라고요? 의사소통의 도구.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성과를 창출하기보다는
B에서 C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끼리 니는 무슨 일하고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라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응집성과 공유도를 높이려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성과를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17번 됐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18번 B에서 C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소통 도구 전략목표의 달성 알려준다. 맞네요. 그렇죠. 이건 아까 위에 봤던 문제가 똑같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15번 보시죠. 15번이 2018년이죠. 18번이 2017년이죠.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이죠. 그죠? 1년 텀을 두고 2년 텀을 두고 나왔죠. 그러니까 경찰 간부나 해양 간부는 이런 인사조직이나 이런 7급 문제를 지문을 따서 이제 내는 거죠. 그죠? 2번 봅시다. 성과 측정 시스템, 균형 있는 핵심 성과, 여러 관점, 맞죠? 재고과학이죠. 3번 내부 프로세스는 정책 순응도, 고객 만족도. 딱 봐도 3번이네요. 아까 했죠. 자, 여러분 업무 과정이 개선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의사소통의 증가, 적법 절차의 준수 등이 되겠죠. 4번 고객을 정의하기 쉽지 않은 한계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19번은 넘어가시고 20번 엄청 문제 좋습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1번 재무, 매출, 자본 수익, 예산 대비 차이. 이것도 어디서 아까 봤던 질문이죠? 그죠? 2번 정부는 성과 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개발,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데 대해서 고객 관점이 중요한 위치에 놓을 수도 있죠. 그죠? 이 질문이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죠. 됐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아까 우리가 하설표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게 뭐였어요? 재무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행정은 무슨 관점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고객 관점이 국민을 위해 뭘 한다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관점이 중요해질 수도 있죠. 3번 읽어보시죠. 그렇습니다. 학습 및 성장은 그대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4번 업무 처리 관점은 정부 부문에서는 결정, 집행, 전달 맞죠? 이 업무 처리 관점이 프로세스죠. 행정 과정은 정책 결정, 집행, 평가죠.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4번, 5번 고객 관점은 행동지향적 관점이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 자, 학습 및 성장을 통해서 업무 과정을 개선시키는 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과적 관점, 우리 고객 만족과 우리 재무적 관점 해설해 보시면 재고는 무슨 관점? 결과적 관점이죠. 과학은 행동, 수단지향적 관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새로 나온 지문이거든요. 다시 그냥 재고과학이잖아요. 말로 해볼게요. 구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증가해서 서로 좋은 업무 방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업무 과정을 개선시키면 여기까지가 과정이죠. 고객 만족이 결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재무적 관점이 결과죠. 재고과학이 되겠습니다. 행동지향적 관점. 요 20번 문제 발표해 주시고 특히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새롭게 보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21번 와 서울시 7급답게 지문이 엄청 길죠. 옳지 않은 것은 옛날 그죠 여전히 이제 9급 스타일은 16번 같은 그런
직관적이고 간결한 스타일, 그죠? 이런 거. 그죠? 근데 7급 스타일은 이런 식이죠. 21번 1번 BSC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 재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 및 성장 필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 있다. 뭐죠? 다 맞죠? 재고과학 맞죠? 2번 BSC의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 실천, 행동, 지표가 인과관계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 3번 BSC는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 내부 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 중요를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낮아서 한계로 적대도 있다. 딱 봐도 3번이 틀린 것 같죠?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찍으면 됩니다. 딱 봐도 이건 뭐 당연히 이해관계자, 그죠? 인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해관계자 관점이고요. 4번 질문 발표해 주시고 BSC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에 TQM이나 MBO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 진화된 종합 모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4번 지문이 이번에 새로 나온 지문이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성과관리 체계 MBO와 TQM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과 다르게 뭐라고?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시각. 다시 뭐라고요?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넣었다는 것이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넘어갑시다.